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한국사 30분 때려잡기 근현대사 파트에서 이 동학농민운동 부분이 특히 2차 동학농민운동이 좀 누락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동학과 관련된 특집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점호강이죠. 점호강. 이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의 특징과 이게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됐지요. 5월 11일로 황토현 전투 승리를 기점으로 바로 그 날을 드디어 기념일로 국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우리가 해야 돼, 우리 날짜야 계속 싸움이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올해 2019년 드디어 그 날짜가 지정됐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교과서하고 현재 내용에서는 동학농민 운동으로 다루고 있어서 오늘도 역시 저희가 이 교과서에 맞게 동학농민 운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지만, 이 국가에서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들어가 보시면 동학농민 혁명 기념일입니다. 황토현 전투 승리를 통해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참 역사를 누가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엔 동학농민봉기라고 했어요, 봉기. 농민봉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의의를 하나 두 개씩 우리가 연구 끝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했었고, 동학농민운동에서 현재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이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현재 아주 이제 방영이 잘 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 꼭 한번 시청을 해서 동학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동학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 흐름 파악을 위해서 제가 판서를 통해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같이 필기 하시면서 쭉 따라와 주시고 2차 때려잡기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게 두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동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제가 여러분 근현대사는 항상 10년대별로 끊어서 정리해드리고 있죠.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60년대 개혁정치, 70년대 개항, 80년대 본격적인 개화정책, 그리고 90년대 사건들이 쏟아지는 동학 가보개혁, 독립협회, 광무개혁,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시기 10년대별로 끊을 수가 있었어요. 자, 먼저 1860년대로 가볼까요? 1860년대 경주 지역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계시를 받고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최재우 선생이 창시한 동학. 이 동학은 기본적으로 천주교가 현재 우리 조선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서양의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하죠. 서학에 대항하겠다는 뜻으로 동학을 창시했고, 이 동학은 유교와 불교 그리고 민간신앙, 이 유교, 불교, 민간신앙을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진 종교였습니다.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을 통해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후천개벽 사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후천개벽 사상도 강조를 하고 있었죠. 문제는 60년대란 얘기예요.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 정책해야 되는데 이 최재우가 만든 동학 꼴 보기 싫겠죠. 특히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신분사회를 문란하게 생각한다라는 이 정부에서는 최재우를 세상을 현혹시킨다. 세상을. 그리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혹세무민의 죄로 최재우를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최재우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동학은 2대 교주, 최재우의 조카였던 1대입니다. 1대. 2대 교주 최시영 선생이 이어받으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 교단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교단을 정비하기 시작하죠. 지하에서 교단을 정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최재우 선생은 돌아가시고 2대 최시영 선생이 지하에서 교단을 정비하며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동학이 언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냐면 60년대를 지나서 1890년대 20, 30년이 훌쩍 점프를 뛰고 이때 세상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먼저 90년대 초, 93년, 92년, 93년 이때 전라도 지역에서 먼저 삼례 보은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집회 여러분 아시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동학 교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 교주는 사이비가 아니다. 우리 교주 인정해다오. 우리 동학을 인정해달라. 바로 교조 신원 운동을 단행합니다. 교조 신원 운동. 아, 동학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이군요. 이거 먼저 하나 아시면 되겠어요. 삼례에서 먼저, 그 다음 보은에서 집회를 열면서 동학이 드디어 세상 바깥으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시기였죠. 20년 동안 이 교단을 정비했던 동학이 세상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94년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1월 달부터 사건이 쏟아지는 바로 그 해 1894년 갑오년이 되겠어요. 먼저 동학이 세상 밖으로 나와 있는 이 순간에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이 고부농민봉기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에 고부군을 관할하던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학대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학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정. 고부 지역의 농민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여서 아주 노역을 계속 시키고 세금도 엄청 뜯어버리는 학대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만석보 사건이에요. 농민들을 마치 자신의 노비처럼 부려먹기 시작하죠. 이것에 화가 난 이 고부 지역의 농민들, 마침 이 전라도 지역에 동학 출신 전봉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 고부 지역의 농민과 전봉준이 함께하여 전봉준과 고부 농민들이 함께해서 고부 관할을 점령해 버립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것이 사발통문이에요, 여러분. 사발통문 알고 계셔야 돼요. 사발통문. 밥사발 모양으로 생긴 이제 문서인데요. 사람 이름이 밥사발 모양으로 지금 옆에 지금 이렇게 쫙 나오고 있죠. 누가 1번인지, 즉 누가 주모자인지 알 수 없게끔 이름을 동그랗게 기록을 한 동학 교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사발통문을 돌려서 이 고부 지역의 일부 동학과 그리고 농민들과 함께 고부 관할을 습격합니다. 고부 관할 습격했죠. 당연히 정부에서는 잽싸게 내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고부 관할을 습격한 농민들과 협상 끝에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돌아가고 농민들이 바랬던 이런 학대 정치를 못하게끔 정부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화해. 근데 10여일이 지나고 고부농민봉기가 이제 끝이 난 상황인데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안핵사라는 직책을 가진 이용태가 고부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안핵사 이용태가 직책입니다. 성이 안, 이름이 핵사가 아니겠죠, 당연히. 안핵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이용태가 들어와서 진상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니, 이놈아가 모든 책임을 동학에게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동학이 잘못했다. 동학교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거 화 안 납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화가 나죠? 그죠? 그리고 이용태가 임시로 이 고부관할을 관리하면서 이 조병갑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 동학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것이 1차 동학농민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1차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될 게 이거죠. 고부농민봉기는 뭐죠? 1차 동학농민 운동의 배경이고 계기입니다. 계기. 이것 때문에 뭐죠?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1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부농민봉기를 계기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백산에서 봉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백산에서 봉기를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장에서 집결을 하고요. 무장에서 집결을 하고 백산에서 봉기를 합니다.
이 지역이 여러분 좀 중요하거든요. 무장에서 집결, 백산에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전라도 지역의 동학교도들이 뭐 들고 다니던 쟁기, 호미, 죽창을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전라도 지역 백산을 시작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성을 향해 가게 되죠. 전주. 자, 이게 전주로 가는데요. 이 백산봉기에서 전주로 갈 때 일부 동학 농민들이 깃발을 들고 이렇게 가게 돼요. 깃발을 촥 하고 촥 멋있게 이렇게 촥 들고 가는 거죠. 이 깃발에 한자가 뭐가 써 있던데,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폭구민 한자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국안민 이런 한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구제하겠다. 또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즉 정부와 손을 잡고 이런 탐관오리를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반봉건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 이 깃발의 내용은 뭐다? 반봉건 사상이 들어가 있구나.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지금 큰일 난 노릇입니다. 전주는요, 조선 왕조의 상징이에요. 이성계가 전주이시죠. 바로 이성계의 본관이거든요. 전주가 함락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급히 군대를 보내서 두 차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됐어요. 첫 번째,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이 승리를 했고, 두 번째, 황룡촌 전투에서도 동학이 승리합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황토현, 황룡촌 전투, 동학 승리.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주성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1차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이죠. 그리고 동학은 급히, 자, 지금 이제 오른쪽에 사진이 들어갈 건데요. 여기가 또 이쪽으로 빈칸이 나와야 딱 예쁘게 이제 판사가 될 텐데. 자, 먼저 여러분 여기 키워드를 하나 드리자면은요. 왜 우리 지렁이를 한자로 토룡이라고 하잖아요. 노란 지렁이, 황토룡. 황토룡 이렇게 보시면 순서 쉬울 거고요. 이 황토현 전투 승리를 기점으로 5월 11일을 동학농민 혁명 기념일로 제정을 해놓은 거죠. 이 두 차례 승리를 하고 전주를 점령한 동학에서는 패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합니다. 썩어 빠진 정치를 개혁하겠다. 12개 조항 옆에 보고 계실 텐데요. 잠시 뒤에 또 살펴볼 건데, 핵심 키워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핵심 키워드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갑신정변에서는 이 14개조 개혁정강, 인민과 호조 키워드,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발표한 헌의육주에서는 중추원, 요거 중요했죠. 패정개혁안은 농민들이 바랬던 바로 그것, 토지제도 개혁이 있습니다. 12조에 토지 개혁을 하자. 토지는 평균 나누어서 경작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토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반드시 동학이라는 거, 1차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 요거를 좀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고구농민봉기를 계기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무장에서 집결한 동학교도가 백산에서 봉기를 해서 전주를 향해 갑니다. 황토현, 황룡촌에서 승리를 했는데, 가던 도중에 깃발을 들고,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이라고 쓰여있는 깃발을 들고 전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성을 점령한 뒤에 패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하죠.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금 무마시켜야죠. 전주성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잘하는 그것. 한 번은 쉽고 두 번부터, 정정할게요. 한 번은 어렵고 두 번부터 쉬운 바로 그거 있잖아요. 뭡니까? 헬프미. 또 요청이에요. 청나라에, 지금 이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요.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산만. 여러분, 아산만 저기 충청남도 왜 천안 아산 그 근처에 바다, 서해 바다가 되겠어요. 문제는 일본도 들어오더라고요. 왜 와? 이 뜻이 왜 오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근현대에서 다 연결되잖아요.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했던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텐진 조약의 영향으로 일본군도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국내에서 일어난 일 같고 청나라 들어와 있고 일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깜짝 놀란 동학과 그리고 우리 정부는 급히 전주에서 화해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거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자, 바로 굉장히 중요한 정부와 동학이 체결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전주 화약. 급히 이제 화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화해 약속을 바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원이 된 농민들이 직접 자신의 고을을 관리할 수 있는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를 설치하게 됐어요. 집강소. 제가 이 녹두꽃 이 예고편 살짝 보니까요. 집강소 나오더라고요. 이거 농민자치기구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민자치기구 집강소 설치. 그리고 정부 역시 자, 패전개혁안 받아들일게. 우리가 개혁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개혁기구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죠. 교정청 설치. 자, 교정청이 뭐라고요? 정부의 자주개혁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자, 이제들 도라들 가시오. 철수를 이제 얘기를 했고 청나라는 철수하게 돼요. 청나라는 자, 여러분 순서입니다. 이렇게 청나라는 철수를 하는데 문제는 일본이 시간을 끌어요. 일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이거 교정청 자주개혁 제대로 하는지 내가 감시할 거야. 뭐 쉽게 생각해서 다리 아프니까 내일 갈게. 이렇게 시간을 하루 이틀 끄는 거죠. 일본이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철수하는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와 동시에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뭐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니네가 무슨 자주개혁이야 인마 안 돼 이 자식들아. 내가 부서 하나 만들게.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이 군국기무처에서 뭐합니까? 1차 가보개혁으로 이어지는 거죠. 1차 가보개혁 실시. 아니 우리의 상징인 경복궁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점령당했잖아요. 동학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2차 동학농민운동.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자, 여러분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이 동학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개념을 북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도부죠, 지도부.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개념을 남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북접이 우리가 이대교주였던 최시영 선생, 이쪽이 이제 북접 라인이고요. 남접 개념이 전봉준 선생이에요. 녹두장군. 이들이 모조리 연합을 했어요. 2차 때는 경복궁을 이제 구원해야 되고 수천 명의 농민들이 경복궁을 향해 가야 되니까 남북접 연합을 해서 남북접 연합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 대한민국의 훈련소 하면 어디죠? 딸기로 유명한 논산이죠. 논산에서 집결을 합니다. 논산에서 집결을 한 뒤에 경복궁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충청도 지역, 우금치 지역에서, 공주 쪽에 있어요. 우금치 지역에서 우금치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일본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일본과. 일본은 정예 병력이자 선진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죽창 들고 있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금치 전투 패배. 그리고 우리 전봉준 장군 체포당해서 사형당하고 마셨어요. 동학은 다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세력을 키우고 후에 3대 교주 이제 최재우, 최시영 뒤를 이어 손병희 선생이 이어받으면서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고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1차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반봉건 사상을 갖고 있다면 2차는 일본과 싸우는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반외세 사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죠. 반봉건, 반외세 개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학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은 아무래도 수험생분들 시험 위주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 각 사건마다 이 에피소드,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농민들의 이 멋있는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이 모습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칠판 한번 제가 깔끔히 한번 정리하고 파워포인트를 통해 다시 한번 2차 때려잡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칠판 정리하고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동학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1894년에 쏟아졌던 이 사건들 꼭 잡고 계셔야 돼요. 근현대사 한방일주 연결하셔야 되는데 먼저 90년대 되기 전에 60년대 최재우가 몰락양반 이 경주 출신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고 인내천 사상을 발표했죠. 하지만 혹세무민의죄로 처형당하고 이대교주 최시영이 교단을 이어받아 정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90년대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례와 보은에서 집회를 열면서 교조신원운동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농민들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후
서양 세력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상인들이 국내에 침투를 했기 때문에 농촌 사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죠.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타격을 입은 우리 농민들과 동학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삼례 보훈에서 집회, 이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4년 고부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발통문이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주동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사발통문을 발표하면서 조병갑의 학정으로부터 관할을 습격하여 만석보를 파괴하는 등 농민들의 저력을 보여주게 되었지요. 문제는 정부와 화해를 했으나 이 진상조사 안핵사 이용태가 들어와서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바로 이 고부농민봉기를 계기로 우리는 1차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곳 보이시죠? 무장에서 모두 모여서 이제 쫙 결성을 해서 백산에서 봉기를 하게 되고, 백산에서 봉기를 한 우리 동학은 이곳 가장 컸던 도시 전주를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무장에서 봉기, 그리고 백산에서 집결, 전주를 향해 가는 거예요. 무장, 고부를 지나 백산, 그리고 전주까지. 자, 갈 때 바로 중요한 보국안민 제폭군이 이 깃발을 쫙 들고 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깃발을 들고 전주로 가는데 정부가 급히 이제 군대를 보낸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의를 들어 전주로 간다. 패전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탐관오리를 처벌해라, 횡포한 부호 처벌해라, 양반무리 징벌해라, 노비문서 불태워라. 지금 다 농민들이 바라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층민들을 위한 개혁안들이 되겠지요. 과부의 재혼 허용해라. 많이 본 단어들, 가부개혁이 바로 동학을 일부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죠. 토지는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해라. 가장 중요한 단어,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요. 패정개혁안 12개조. 자, 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했고, 황토현 전투 승리, 바로 이날이 동학 농민 혁명 기념일이 되었지요. 결국 전주성이 점령당했어요. 정부가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해서 아산만으로 상륙했는데 바로 다음날 일본군도 들어오게 됐어요. 텐진 조약 때문이었죠. 이 청나라 일본 양국 군대가 들어오자 급히 우리 동학과 정부는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전주 화약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뭐였습니까? 집강소 그리고 교정청을 설치하게 됐죠. 자, 여기에서 끝이 나는 줄 알았지만 뒷이야기로 이어지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청나라 군대는 철수했지만 일본이 철수하는 청나라를 향해 공격하면서 청일전쟁 그리고 경복궁 점령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이 청일전쟁과 경복궁 점령을 계기로 우리는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됐죠. 2차 동학농민운동. 제가 여러분 이 독립협회 광무개혁까지 끝난 뒤에 이 94년 동학부터 광무개혁까지 한바닥 큰 정리, 흐름 정리해드린 강의 있으니까 바로 뒷강의 이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직 동학만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 이 단어 중요하게 보시고요. 남접, 북접 몇 개입니까? 두 개네요. 연합했으니 두 개. 바로 2차 동학.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어요. 남북접이 연합을 해서 어디에 집결합니까? 훈련소가 있는 바로 그곳 논산에서 집결을 하게 됩니다. 논산에서 집결을 한 뒤에 위로 올라가죠. 어디까지? 우금치까지 올라갔지만 정예병력 일본군에 패배함으로써 동학은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차 동학과 2차 동학 정리해서 우리는 1차의 반봉건 사상, 2차의 반외세 사상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동학 이렇게 좀 특집 개념으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문제 출제 아주 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 기념일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1차 한능검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동학 잊혀지지 않는 역사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5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제가 우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박하사탐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소통하는 박하사탐 제가 수시로 글을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제 어플을 말씀드린다거나 교재 활용법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소통하는 박하사탐 함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